어허, 첫 번째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용진이 형 사라졌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용진이 형 어느 동네 사는 형이에요? 네, 자칭 타칭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용진이 형인데요. 이분 특히 SNS상에서 아주 화제의 인물입니다. 아하! 영상 보시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불 앞에서요 아주 능숙하게 웍을 돌리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 이 남성 바로 용진이 형입니다. 아하. 또 스타워즈의 모습을 하고 광선검을 휘두르며 아이와 놀고 있는 이 사람도 역시 용진이 형입니다. 어허. 이번에는요 사자의 탈을 쓰고 어이구. 야구 응원가를 열심히 부르기도 합니다. 어허. 역시 용진이 형의 모습입니다. 아하. 우리가 아는 이 용진이 형 그러니까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하, 그 용진이 형이군요. 근데 사실 이 모습, 이 영상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특히 또 저 영상들은 본인이 직접 용진이 형, 정용진 회장이 직접 올린 건데 그런데 보세요. 저 영상들 많이 친숙한데 왜 지금 용진이 형 얘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가요계의 테스 형이었다면 제게에는 용진이 형이었다 아하. 이런 말도 있는데 언제 봤다고 형이야 이럴 수 있죠. 네. 근데 본인 스스로 형이라고 칭했습니다. 왜 그러냐? SNS를 통해서 대중들과 친하게 소통해 왔던 거죠. 네. 그 팔로워만 무려 84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대중들과 가감없이 본인의 얘기를 꺼내고 소통해왔던 용진이 형이 어제 돌연 SNS에서 극히 일부의 컨텐츠만 남기고 대부분을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해버린 겁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예전에는 진짜 본인이 막 올리고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런 걸로 유명했는데 용진이 형, 정용진 회장이 근데 왜 갑자기 게시물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막 몇 개가 사라지고 혹시 이거 누르다가 이거 허접해서 손가락질을 잘못 누르고 그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신분상의 변화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기업적인 어떤 상황적인 측면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해오던 SNS 활동에 약간 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국내 재계 오너 가운데 정용진 회장은요. 유난히 SNS로 소통을 많이 하는 회장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일명 소통왕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는데요. 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이 SNS에 하루 건너 하루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고요. 많은 날에는 하루에 서너 개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허. 저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뭐 꼭 기업 홍보나 활동에 관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상적인 게시물들도 그러네요. 많이 올렸거든요. 네. 뭐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는 거라든가 아내의 어떤 공연 소식이라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은 야구나 골프, 반려견 다양한 주제의 일상적인 게시물 많이 올렸는데 네. 왜 지우고 사라졌을까? 시점을 일단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왜요? 같습니다. 정용진 회장 지난 8일 신세계그룹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18년 만에 무려 18년 만에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 들어서요. 신규 게시물을 한 건도 올리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올린 일본 야구장 방문 또 온누리 교회 예배했던 게시물 이런 것들도 아예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승진한 지 20일 만에 게시물이 아예 대거 삭제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소통왕 SNS에 진짜 막 게시물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많으면 서너 개씩 올렸던 그런 소통왕 이 정용진 회장이 왜 하루아침에 게시물을 싹 지우고 게시물도 올리지 않고 잠적 이 SNS상에서 자취를 감춘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최재문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승진을 했잖아요, 회장으로. 네. 근데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올렸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면 오너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아하.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들 외에 논란이 되는 영상은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는 영상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은 그건 없었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멸치와 콩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어떤 회사의 오너가 리스크에 빠지게 되면 회사 전체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때는 또 그 신세계의 그 자회사 운영하는 회사들이 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 네. 본인이 회장까지 됐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다. 이런 부분이 아마 작동했던 걸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마트가 대형 마트에서는 지금 현재 1위거든요. 매출로. 아하,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난해 사상적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어요. 아, 그래요? 46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희망퇴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본인이 올린 어떤 SNS 글이나 아니면 이런 것, 영상 이런 것들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발생해서 회사에 더 많은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SNS 활동을 좀 줄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이 SNS로 그동안 정용진 회장과 지금 회장이니까 정용진 회장과 소통을 해왔던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나 회장이나 다 오너 측에 속하지 부회장 때는 막 하다가 갑자기 회장 됐다고 게시물 싹 지우고 뭔가 이 그룹 경영에 전념하겠다? 이게 이런 의미일까요? 김현일 평론가님? 그래서 제가 부대변인 했던 사람으로서 아하. 부자 하나가 상당히 무게감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회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본인 역할에 보다 엄중하게 임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정용진 회장은 3대째 이어지는 기업인이기도 하죠. 이병철 회장의 그 막내딸인 이명희 명예회장의 아들이죠. 아하. 장남인데. 근데 이제 기존에 사실 기업인들 하면 굉장히 그 사생활이 좀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할까? 잘 모르는 경우가 그럴 수 많았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정용진 회장의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과 친숙하면서 소통을 활발히 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관심의 대상 또 주목이 되는 대상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때로는 여과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까지를 표출하게 됨에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도 아우 저런 얘기 왜 하지 회사에 도움이 안 될 텐데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경쟁이 심할 뿐더러 중국발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뭐 무섭게 몰아닥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부자 띄고 회장직에 임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좀 개인 SNS 활동 같은 것을 좀 접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했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로 바뀌기는 했어요. 본인 그래요? SNS가. 네. 그리고 모두 사라졌던 게시물들을 한 23개 정도는 다시 오픈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댓글창은 닫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와 같은 그런 활발한 SNS 활동이나 소통 같은 것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집안 일가인 이재용 회장은 또 SNS 같은 가끔 올리기도 하잖아요. 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도 가끔 SNS 올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지금 정용진 회장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또 고심이 클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도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